안녕하십니까. 부산 청년 작당소와 공을 FM이 함께하는 부산 덕후 초대석 부산 덕후 라디오고요. 네, 공을 FM의 정욱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벌써 네 번째 녹음을 하게 되었고요. 자, 토요일 늦은 시간에 지금 8시가 다 됐는데 늦은 시간에 또 모신 책글벌레 팀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또 세 분이 가득 또 자리를 채워주셨는데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각자 무슨 덕후 누구신지 간단한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부산에 살고 있는 박진서고요. 저는 에세이 덕후입니다. 처음에는 에세이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냥 흔한 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한번 에세이를 읽고 나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책이 있구나 하고 에세이에 빠져들게 됐고 그 뒤로 에세이를 계속 읽고 있습니다. 에세이 덕후를 맡고 있는 진서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단편소설 덕후 임재희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단편 소설에 빠지게 된 이유가 좀 특이한데요. 원래는 사실 장편도 좋아하고 이제 단편도 많이 읽었는데 제가 나폴리탄 괴담이라고 굉장히 짧은 규칙서 같은 괴담의 덕후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소설 중에는 좀 단편 소설 중에서도 이런 장르가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도서관에 가서 이제 단편 소설 카테고리가 있더라고요. 거기 있는 중국이랑 일본의 뭐 많은 이런 공포 같은 조금 단편 소설들을 읽다가 단편 소설을 그때부터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재밌는 계기로 단편 소설 덕후가 되신 제이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전 김혜수라고 하고요. 전 이제 책글벌레에서 시덕후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시덕후로 하기는 이제 그 책글벌레 시작할 때만 해도 좀 잘 몰랐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책글벌레를 이제 계기로 해가지고 시에 좀 많이 빠지게 돼가지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읽기만 좀 했었었는데 이제 뭐 이렇게 낭송하는 것도 듣고 또 이제 실제로 제가 낭송을 해보기도 하고 또 이제는 쓰기까지 하면서 뭐 이제 또 얼마 전에는 이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약간 시하니까 약간 제가 생각나서 뭐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저한테 이제 플러팅처럼 느껴지기도 하면서 되게 이제 진짜 내가 시하면 약간 생각나는 사람도 시덕후가 많이 됐구나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책글을 통해서 이제 시에 많이 빠지게 된 시덕후 김혜수입니다. 시덕후로 태어나신 진서님까지 진서님이 아니죠, 혜수님까지 자, 이렇게 세 분의 인사 말씀을 또 들어보았고요. 또 각자 한 개의 포지션을 맡으셔가지고 또 나와주셨습니다. 자, 먼저 해볼 얘기는요. 올해 청년작당소와의 인연이 시작이 되면서 또 운영한 또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청년작당소를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지를 한번 일단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이님이 말씀을 해주실까요? 일단 책글벌레의 결성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저희 그럼 책글벌레 결성은 어떻게 하게 되었냐면 저희가 원래 갈물이라고 부산에서 조금 더 큰 인원으로 운영하는 동아리가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갈무리의 뜻은 혜수님이 지어주셨거든요. 원래는 갈무리의 대표셔서 저희가 이제 뭔가 활동을 하고 문화예술로서 이제 부산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 소외를 갈무리하고 또 어디 갈무리 이렇게 중복적인 의미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갈무리는 영화를 좀 베이스로 활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혹시 그러면 올해는 각자 조금 더 소규모로 각자 활동해보겠냐 해서 저희 말고 다른 팀도 사실 갈무리에서 나와서 이제 또 친해진 분들이 활동을 하고 저희도 갈무리에서 그럼 저희는 올해는 소설로 이제 한번 활동을 해볼까요? 해서 따로 이렇게 해서 결성이 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왔을 때 이제 아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갈무리에서 이제 갈라져 나온 분들이 여러 가지 팀으로 결성하셔가지고 요 이제 작당소에 들어오게 되셨군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인사하면서 또 결국 다 아는 얼굴이군요 이러면서 어떻게 올해도 사업을 잘 해보자고 인사 또 드리고. 좋습니다. 자, 그래서 모이게 되었는데 자, 일단 책글벌레 팀의 들으면 간단하지만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건 저희 진서 씨가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저희 책글벌레는요, 책을 좋아하고 글을 쓰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엔 애벌레에서 따서 책글벌레가 됐는데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한 가지 분야만 사실 편식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네. 다양한 이제 덕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덕후들이 모여서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읽고 써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책걸벌레가 결성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또 결설이 되게 되었고요. 자, 일단 총 고전 명당 한 개씩의 분야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약간 독수리 오영재 컨셉. 근데 네, 어떤 분야들을 주로 이제 많이 보셨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엔 네. 혜수님이 약간 고전 소설 이렇게 고전 하나 소설.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에세이. 여기 진선이 맡고 네. 계신 에세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SF 소설. SF 소설. 그래서 이제 저쪽에 저기 멀리 지금 보시면 구경하고 네. 계시고. 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카메라 앞에는 안 계시지만 마이크 앞에는 안 계시지만 두 분이 뒤쪽에 계십니다. 네, 다 오셨어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근영이 맡고 계신 SF 소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여기 제인이 맡고 계시는 단편 소설. 네네. 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제 제가 맡고 있는 네. 시. 네. 이렇게 해가지고 총 5가지 장르로 네네네. 저희가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5가지 파트를 나눠가지고 또 같이 얘기를 하고 계시고, 또 특징이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고전 소설을 같이 읽고 그에 대한 생각은 그 에세이와 시로 써보는 것이다. 네, 그래서 단순히 뭐 읽고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좀 새로운 형식으로 또 만들어보는 그런 특징을 가진 모임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시별 활동 후기를 좀 나눠보고, 이게 어떻게 보면 메인 토크거든요. 이게 메인 토크인데 총 6주차를 활동을 하셨어요. 맞죠? 네, 6주차 하셨는데, 자, 이제 주차별로 한번 돌아가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 모임의 간격이 어떻게 되셨나요? 저희는 아무래도 네. 다들 좀 직장인인데 저희가 좀 멀리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출장이 잦은 분들도 네네네. 많고 근무 시간이 좀 긴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한 달에 한 네, 한 달에 번 한 번. 이제 네. 주제 도서를 이제 선정을 하고 저희가 이번 달은 이걸로 이렇게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하면 이제 날을 정해서 모여서 미리, 또 활동하고 그와 관련된 걸 글을 저희가 업로드를 구글 드라이브 이렇게 네네네. 각자 하고 또 거기에 피드백을 네네. 서로 주는 형식으로 달에 한 번씩 만났었어요. 모이는 건 달에 한 번이지만 또 온라인을 통해서 네네. 계속 하고 그런 식으로 마셨고, 그러면 저희가 6회차를 했으니까 거의 5월부터 네. 4월부터일까요? 5월부터 5, 6, 7, 8, 9, 10, 11 저희가 네. 4월부터니까 5월에 첫 활동을 해서 네네네. 5, 6, 7, 8, 9, 10 네네네. 아무튼 거의 뭐 올해의 반을 함께 하셨고, 사실 느낌상 거의 한 해 내내 한 느낌이죠. 네. 약간 1, 2, 3월은 그냥 지나가는 어떤 느낌이니까, 네, 아무튼 많은 그 비중을 가진 모임이었는데, 일단 1주차라기보다는 4월에 모임, 5월에 모임? 첫 번째 모임이면 첫 모임은 네. 이제 4월이긴 한데 네네. 이제 4월에는 저희가 서로 이제 어떤 덕후로서 활동할 네네. 건지 조금 소개를 하고 이런 활동을 했어서 5월이 거의 첫 주차라고 네네. 생각했습니다. 그럼 5월에 모임 때 이제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네. 맞습니다. 이제 모임을 가지셨는데, 자, 첫 번째 그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모임에 대해서 진선님이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주차에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고전 소설을 다뤘었는데요. 이게 참 사랑이라는 거는 정말 옛날에 태어나 막 생긴 이제 원시인부터 지금까지 이제 사람들이 사랑을 하면서 점점 인류는 진화했는데요. 이게 아무리 다른 시기라도 사랑에 대해서 관점을 같게 볼 수도 있고 다르게 볼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서로 내용을 공유하는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다른 분들도 요 첫 주차 브람스를 좋아하셔야 대해서 뭐 좋아했던 점이나 뭐 돌아보니 이런 게 기억이 난다 이런 것도 한번 얘기를 나누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혜수님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 이 글을 쓴 사강이라는 작가님이 그 이력이 좀 되게 인상 깊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젊을 때 소위 말하자면 좀 막 잘 노셨는데, 네네, 뭐 엄청 그 빠른 스포츠카 같은 거 타고 뭐 이렇게 네네. 하시기도 하셨고, 뭐 도박도 하시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약간 다 놀아오신 그런 작가님이셨는데, 그분들이 쓴 이 책 또한 이렇게 보면은 인물들이 되게 매력이 있어요. 보통 새 인물이 나오는데, 네네네. 그래서 이런 오래된 이런 고전 소설이긴 하지만 그런 이제 사랑이란 감정은 다 비슷하고, 그런 사랑에 대해서 느끼는 뭐 그런 고전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이 문체가 그걸 표현을 또 잘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좋았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고전이 어렵다는 이제 선입견이 있어서 좀 잘 안 읽었었는데 이건 생각보다 그냥 술술 좀 익히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또 선입견을 또 깰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었고 네. 그래서 특히 이 젊은 남자 주인공이 약간 오늘 아침 약간 차은우 같은 그런 느낌이 되게 멋있는 청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약간 또 얘기도 해보면서 그렇게 고전의 매력을 알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맞아요. 좋습니다. 제이님은 혹시 있으실까요? 이 저 모임에 대해서?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헤어지고 좀 몇 달이 안 된 상태에서 첫 이제 장르가 로맨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 연애 이야기를 좀 하면서 활동을 했었는데 친구들이 다 인정하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나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설에도 두 유형의 사람이 나와요. 미적지근하지만 평온한 사랑을 이어가는 남자분과 이제 조금 새로 등장한 루키. 못됐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되게 좀 매력적이면서도 좀 나쁜 놈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몸에 안 좋은 맛있는 음식.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엄청 욕을 했어요. 정말 감정이입 된다면서. 근데 진서도 그렇고 혜수님도 그렇고 저랑 그래도 좀 오랫동안 봐온 분들이라서 이제 그 상황들을 아니까 제가 욕하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남자친구가. 그 앞에는 그래도 막 잘 지내 고맙다 이 정도 됐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더 소설에 몰입을 해가지고 사랑이 진짜 이해가 안 된다고 제가 막 열변을 혼자서. 그래서 특히 인상이 깊네요. 사람들이 사랑 얘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무튼 또 잊을 수 없는 첫 번째 모임이었지 않나 싶고요. 자,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를 지나가지고 이토록 안타까운 나에게라는 책으로 두 번째 모임을 또 진행을 했어요. 자, 요거는 누가 소개를 해주실까요? 그러면 혜수님이? 일단 그 이토록 안타까운 나에게라는 작품은 손현영 작가님의 이제 독립 출판물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처음에는 이제 그 진선님께서 이 책을 이제 소개를 해주셨었는데 그 서점에 이제 일반적으로 구하기가 좀 힘들었어 가지고 이제 도서관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책을 결국 독립서점에 가서 이제 구입을 했었었는데 뭐랄까 일종의 보통은 이제 그 대형 서점에 있는 경우는 이제 전문 이제 작가님들이 보통 쓴 글이랑 조금 거기에 비해서 조금 더 편한 전 느낌이었어요. 이 글들이. 그래서 특히 젊은 작가님이시기 때문에 글을 되게 편하게 좀 쓰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런 부분이 되게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점들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또 청년들의 그 고민이 많이 담겨 있는 그런 에세이여가지고 그 저희도 다 어떻게 처음부터 20, 30대 이렇게니까 그런 좀 공감도 많이 됐었었고 그래서 약간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나도 독립출판 준비해봐야겠다 이런 결심을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조금 제가 꿈을 너무 어렵게 생각했었는데 그런 걸 조금 또 쉽게 생각하게 만들어준 또 그런 책이기도 했습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또 깊은 사연이 있는 이토록 안타까운 나에게라는 책이었는데 두 분도 혹시 뭐 더 이 모임에 대해서 남길 코멘트가 있을까요? 이토록 안타까운 나에게가 제가 진행한 이제 회차였는데요. 제가 이 책을 만난 거는 그 피스카인드 홈에서 열었던 마우스 북 페어라는 이제 그 행사에서 제가 작가님이 앞에 이제 서 있고 이제 보통 이렇게 책을 소개하잖아요. 근데 너무 표지가 인상 깊은 거예요. 정확히 이제 조금은 기억이 흐릿한데 여기 보시면 사람의 얼굴이 있는데 표정, 눈, 코, 입이 이렇게 여러 개 붙어 있어요. 지금 그 영상으로 보신 분들 그 두 번째에 있는 책이에요. 여기 회색으로 있는. 그래서 이걸 보고 너무 인간은 사실 한 가지의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이런 표현을 한 걸 보고 인상이 깊다 해서 처음에 구매를 하게 됐는데 사실 저는 MBTI를 따졌을 때 F거든요. 근데 이제 F가 감정적이라는 단어인데 다들 이게 굉장히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문자 F여서 감정이 쉽게 좋게 말하면 이제 감정이 풍부하다지만 나쁘게 말하면 감정이 많이 휩쓸린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공감이 가고 정말 나를 위한 위로하는 책이고 공감하고 즐거운 책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T에게 추천하는 T가 이제 F에게 추천하는 F에게 추천 맞습니다. 네네네. 근데 저는 여기서 신기했던 게 여기 제이님이 T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기를 이제 얘기를 할 때 저는 너무 재밌게 봤다 이제 네네. 이랬는데 제이님은 나는 공감이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해서 정말 신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1주차 때는 공감이 많이 됐는데 두 번째 때는 공감이 많이 안 됐군요. 예, 공감이 어떻게 안 되셨나요? 근데 이제 책이 전반적으로 보면 되게 좀 서정적이고 감정의 선들이 되게 섬세해요. 네네. 근데 사실 저는 좀 별명이 로봇이거든요. 아, 제가 네네. 제이잖아요. 이름 알렉사나 그 시리처럼 저도 네네. 별명이 JAI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니까 약간 조금 미안하지만 조금만 힘내서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이렇게까지 힘들어할 일인가 이런. 네. 근데 조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사실 저한테는 조금은 공감하기 조금 힘들었던 게 하류 인생이 좋다 이런 글들도 있어요. 하류 인생을 좀 살면 어떤가 약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사실 이왕 태어난 거 조금 좀 좋게 살면 좋지 않나? 좀 최대한 열심히 해보고 좀 그 열정산악회처럼 좀 열정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류 인생? 이랬는데 이제 옆에 있는 혜수님이 저도 이 말에 너무 공감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양옆에 이제 큰 F들에게 하류 인생을 사는 게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뭐 잔잔하게 살아도 좋은 거지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왕 태어난 거 최고의 권력을 쥐어보고 싶지 않아 이러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서로가 그래도 이 친구는 이런 감정선에 조금 더 공감을 하고 나는 여기서는 조금 벗어났지만 또 다른 느낌을 받는구나 하면서 재밌게 활동했던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저도 약간 책이 궁금해지네요. 저는 요새 F인지 T인지 굉장히 혼란에 빠지고 있거든요. 저는 평생을 F로 알고 살았는데 최근 올해부터 T라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저도 약간 느낌에 따라서 저의 성향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만나봤던 저희 영상에도 두 번째에 있는 이토록 안타까운 나에게 책 얘기를 또 진행을 해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책은 이제 영상 속에 세 번째에 있는 안드로이드는 정기양의 꿈을 꾸는가라는 책이에요. 자, 이 책은 누가 소개해 주실까요? 이 책은 제가 소개를 제이님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SF라고 하면은 흔히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거든요. 이 책이 약간 SF계 그런 느낌의 책인데 안드로이드는 정기양을 꿈꾸는가. 근데 사실 책의 화려함에 비해서 그 작가의 삶은 되게 순탄치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도 있었고 또 작가도 힘든 상황이 많았고 그 책에 나오는 SF를 보면 약간 그 시절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미래가 된다면 정말 저런 세상이 올까?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활동을 오래 했잖아요. 저희도 열어보면서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되게 예전에 쓴 책인데 열어보면 생각보다 현재의 미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안드로이드는 정기양의 꿈을 꾸는 건 언제 나온 책일까요? 이 책 같은 경우는 1968년에 나왔고요. 이제 열어보면은 생각보다 그 시대에도 약간 정신병 같은 걸 조금 정신병이라기보다는 감정을 좀 조정할 수 있는 기계 약간 인조 애완 동물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최근에 약간 일본에서도 그 우울증을 느끼는 노인분들에게 뭐 애완 로봇이라던가 애완 로봇 동물 이런 것도 그렇고 지금 이제 시대가 많이 발달이 돼서 정신과에 가면은 이제 전기로서 이렇게 뇌파를 치료해서 기분을 좀 나아지게 하는 그런 치료도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저희끼리도 근데 과거에 예측한 미래가 어떻게 보면 미래에 어느 정도는 예상을 적중한 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즐겁게 활동을 했었고 이게 영화도 있는 책이거든요. 진짜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제 혜수님이 한번 혜수님이 안드로이드는 정기양의 꿈을 꾸는가 영화에 대해 소개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 제목은 이제 블레이드 러너. 블레이드 러너는 다 아시죠? 저거 이제 워낙 명작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원작이 조금 다른 점이 근데 생각보다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추가된 부분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비교하는 이제 저는 읽는 좀 그런 재미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워낙 이제 책도 오래됐지만 이 영화 자체도 이게 오래된 거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영화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조악한 느낌 지금 현재의 그런 기술에 비해서 그런 면도 있긴 한데
또 이게 보면 근데 SF 그 장르를 또 잘 또 다문에 명작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원 영화 보통 영화랑 이제 소설이 이렇게 같이 연동된 거 많으니까 이렇게 FF도 이렇게 같이 보니까 또 이게 다르게 다가오는 점이 있었어가지고 네. 그런 점이 이제 같이 보시면 또 좋은 그런 소설입니다. 뭐 이런 테마로 사실 여기 또 모퉁이 극장이 있지 않습니까? 약간 같이 보는 어떤 프로젝트를 되게 재밌겠네요. 블레이드 러너를 여기서 보고 다음에 책을 여기서 네. 네, 갑자기 아이디어가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안드로이드 전기장이 꿈을 꾸는가까지 또 만나봤고요. 자, 이제 반을 돌았네요. 자, 이제 또 네 번째로 가볼 건데, 자, 네 번째 책은 트로피컬 나이트라는 책이고, 자, 이 책은 누가 소개해 주실까요? 이거 제이님. 네, 제 주차긴 한데 사실 서로 자기 주차가 아닌데 소개를 하니까 조금 새롭게 느껴지기도 해서. 그럼 제가 할까요? 네, 다른 분들 조금. 진서님이. 네, 트로피컬 나이트는 단편 소설인데요. 이 단편 소설 모음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짧은 거는 몇 장이 안 되지만 오히려 긴 거는 그 짧은 소설의 한 2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약간 다양한 소설의 맛을 안 것 같아요. 전 사실 단편 소설을 읽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단편 소설 읽으면서 단편 소설 너무 재밌네 하고 써봐야겠다 해서 사실 저는 글쓰기 단편 아니고 한 중편 정도 하나 썼습니다. 저는 또 글쓰기를 해보는 소설을 써보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셨고, 자 그리고 그 담당이셨던 제이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저 단편 소설인 트로피컬 나이트를 쓰신 작가님을 굉장히 좋아해요. 저분의 단편 소설이 전반적으로 살짝 괴기하면서도 공포스럽고 제가 또 공포를 좋아하니까 그러면서도 사랑과 좀 인류애를 놓지 않는 그런 소설들이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공포가 있는데 인류애가 함께할 수 있고 공포가 있는데 사랑이 함께할 수 있지라고 하지만 소설을 딱 열어보시면은 정말 딱 그런 소설이라고밖에 말을 못해요. 그냥 사실 저 소설인가 다른 소설에도 저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아이가 나오거든요. 주인공 이름이 제이예요. 그 친구도 약간 그 소설을 짧게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이제 제이란 아이는 조금 유치원에서 존재감이 없이 이렇게 조금 흘러가는 친구인데 어느 날 정말 내가 유령이 되면은 어떨까 이런 상상을 하다 정말 투명 인간 유령이 돼버리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상황에서 흘러가는 일들이 이렇게 단편으로 딱 이렇게 들으니까 조금 감이 안 잡힐 수도 있는데 다들 한번 읽어보셨으면 정말 즐거울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강력 추천하는 제이님이 추천하는 제이가 나오는 트로피컬 나이트였고 혜수님은 혹시 이 책에 대해서 혹시 말씀 있으실까요? 전 사실 약간 좀 겁이 많아가지고 사실 공포 영화 이런 거 아예 안 보는데 이 약간 소설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조금 약간 쎄하다고 해야 되나? 좀 약간 무섭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긴 하거든요. 약간 쨍한 느낌이. 그래서 약간 좀 그냥 읽는 건데도 약간 살짝 처음에 좀 겁이 나곤 했었는데 약간 제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무서운 약간 그런 분위기 있긴 한데 거기 약간 사랑에 대한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애정 약간 이런 게 좀 더 같이 복합되어 있는 소설들이어가지고 뭔가 조금 꺼려지긴 한데 뭔가 그 등장인물들한테 약간 좀 애정이 가는 그런 소설이에요. 그래서 그게 전반적으로 약간 소설의 분위기가 좀 그래가지고 약간 그래도 이런 소설이면 그냥 다 마냥 무섭기만 한 건 아니니까 조금 저는 읽을 수 있겠다 이 정도라면 그래서 이게 인문용 약간 이런 거로 좀 이런 소설 오컬트 소설이라 하나요? 이런 소설이 좀 하기 좋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포 소설의 입문으로 추천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또 네 번째 책까지 소개를 들어보았고, 자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라는 시집이죠. 시집이고 자 소개를 누가 하실까요? 혜수님이. 이제 이걸 제가 이제 맡아가지고 진행을 이제 했었는데 일단 제가 시를 거의 이제 고등학교 이후로 이제 다시 접한 게 이제 이 박준시 님이셨어요. 그래서 저쪽에 앉아 계신 분이 약간 소개해 주셨었는데 그래가지고 이 박준시 님 시집은 계속 읽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책을 하면서 제가 시를 한 맡아서 더 공부를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이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는 마침 저희가 이거를 진행할 때가 장마철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박준시님 여러 시집이 있지만 이 시집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읽었었고 저한테는 이 시인님이 되게 약간 옛날에 그 백석 시인 그런 느낌이 현대판 버전 약간 이런
박준신님 워낙 시집 중에서 거의 제일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파신 분이기도 그렇죠. 하고 네네. 그래서 그런 서정성을 한번 느껴보고 싶다. 그러면 한번 이제 박준신님 또 간단한 건 또 그렇게 간단한 시도 많이 있어가지고 한번 시를 오랜만에 읽어보고 싶고 그런 서정성을 느껴보고 싶다 하시면 네 이게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걸 한번 네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감성 충전에 네. 좋은 시집이다. 네, 진서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시를 딱 네. 시라고 생각하면 네네. 저희 중고등학교 때 국어책에 그렇죠. 화자 작가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 맞죠. 네. 그래서 사실 책을 읽으면서 처음에 어려웠던 게 그 짧은 시인데 그 시를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시를 읽으면서 내가 네. 이해하고 해석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그렇죠. 예. 계속 오니까 오히려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읽다 보니까 굳이 내가 정답을 찾을 필요 없다. 내가 이해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곧 정답이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을 하게 돼서 정말 이게 때로 시지만 이 책에 이제 국어책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어려운 시들과 다르게 정말 공감이 가고 이해가 되는 시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시에 호기심을 가게 만드는 책이었습니다. 어떤 시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준. 맞죠. 네. 그렇죠. 우리나라 문학 교육이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시하면 그렇죠. 너무 시험 공부같이 인식이 돼버려가지고 맞아요. 한 12년 동안 약간 접근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네, 제이님은 어떠셨어요? 이 책을 보면서? 저는 사실 이 박준신님의 다른 시집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유난히 좀 일상의 상황들이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T지만 좀 공감이 많이 갔던 거는 이제 소설을 보면은 동네 아이들이 나오는데 네네. 유독 좀 자주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 형이랑 동생 이렇게 두 남자의 형제인데 이제 애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즐겁게 노는 장면들도 시 속에서 묘사가 되지만 아이들의 엄마가 아팠다가 이제 네네. 은유적으로 돌아가신 걸 표현하신 건지 아픈 걸 표현한 건지 모르겠는데 되게 조금 이제 어머니 하던 형이 어느 날은 엄마 하면서 목 놓아 우는 그런 구절도 있거든요. 네네. 아이들이 행복한 장면을 볼 때는 굉장히 사실 시에서 내심 흐뭇했는데 또 후반부에 가서 이런 아이들의 슬픔을 마주하게 되니까 더 공감이 가면서 이제 일상으로도 이렇게 시를 네네. 쓰는 게 굉장히 아름다울 수가 있구나 이런 감정을 많이 네네네.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총 5권의 책을 우리 책을벌레가 함께 봤고 또 그걸로 소통도 하고 생각도 해본 시간이 잘 가져본 것 같고 요 또 이야기를 통해서 이 책들을 한 번씩 또 보시게 되는 분들도 꽤 있으시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들으면서 그 각 책들의 저자를 다 소개를 못 들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소개를 해주시면서 이 파트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는 누구 책이셨죠? 네, 그 작가. 네, 사강 작가님이신데. 네네. 그래서 약간 아까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좀 이게 보통 이제 작가님들은 약간 그냥 뭐 골방에서 약간 글만 쓸까 뭐 이런 이미지가 많지만 이분은 그냥 자기 할 거 다 하시면서 약간 놀 거 다 넣으시고 인생에 약간 자기 최대치 약간 할 수 있는 거 그걸 다 해보시면서 그런 걸 이제 글 속에 이제 녹여내신 분이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가나요? 네. 자, 두 번째는 네, 이토록 안타까운 나에게. 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손현영 작가님입니다. 네. 손현영. 네. 네, 이 작가님이 부산에서 활동을 엄청 자주 하시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 마음과 관련된 글쓰기 수업을 가끔씩 하시는데 저도 아직 참여는 못 해봤는데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또 부산에서 활동하신 손현영 작가님 또 있으신 이토록 안타까운 나에게였고, 자, 안드로이드는 정기양의 꿈을 꾸는 거는 어떤 분의 책이었죠? 안드로이드는 정기양의 꿈을 꾸는가 같은 경우는 필립 K 딕이라는 이제 소설 원작자가 계시고요. 네. 그 삶이 굉장히 재밌어요. 사실 소설보다 어떻게 보면 이분의 삶이 더 약간 재밌다고 하기에는 조금 고통스럽고 되게 다이나믹한 삶을 많이 살아서 이렇게 상상력도 풍부하신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조금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서문이나 마지막에 이제 그 이력이나 작가의 말도 저는 꼭 읽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깨알 포인트네요. 이 작가님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들으면 더 재밌을 것이다. 네. 그리고 트로피컬 나이트. 트로피컬 나이트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신예이자 스타 작가라서 대부분 조금 이름을 들으시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조예은 님이라고 조금 북토크를
이제 많이 하시고 네. 조금 작가 이런 행사할 때도 좀 초대를 좀 많이 받는 편이세요. 네네네. 네. 이 책 말고도 조금 단편을 조금 많이 쓰기도 하고 좀 SF류를 좀 많이 써요. 제일 유명한 책이 칵테일 러브 좀비인가? 아마 다들 조금 읽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또 유명한 조희연 작가님이 쓰셨던 트로피컬 나이트였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는 소개를 해주셨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를 쓰신 시님은 박준신 님이시고요. 네. 아까 북토크 말씀하셨는데 박준신 님도 북토크 많이 하세요. 그 작년에 영도에 뭐 유명한 커피 그쪽에도 오셨고 올해 뭐 부산대나 아니면 얼마 전에 영도에도 또 한 번 더 오셨고요. 그래서 되게 자주 오시는 작가님이셔서 이게 자주 이렇게 눈 들고 있으면 이게 한 번쯤 뵐 수 있는 그런 분이시고 박준신님은 이제 허수경 시인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참 그 서정을 잘 다루는 그런 시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었고요. 실제로 배도 되게 뭐 다정하게 이게 말씀해주시고 그 이제 시집도 많이 내시지만 또 산문집도 또 많이 내세요. 그래서 산문집도 약간 그런 서정의 느낌이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산문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뭐 태백 그런 쪽을 여행하시는 것도 좋아하셔서 또 태백시에서 또 책을 한 권 내주셨어요. 사진집을. 그래서 그런 다양한 책들이 있어서 한번 그림책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 다양한 장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꽤 긴 시간 동안 25분 가까이 총 5권에 대한 책에 대한 이유 자세하게 들어보고 또 이 모임에서 느끼신 점 이런 것도 들어봤는데 굉장히 책을 같이 본 듯한 느낌을 주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자, 다음 이제 코너는 에피소드입니다. 에피소드인데 앞에 얘기를 하면서 같이 얘기를 해주신 부분도 있고 뭐 아닌 부분도 있지만 이건 좀 전체적으로 풀어가지고 회차를 안 나누고 그냥 총 올해 이제 활동을 같이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뭐 이런 부분이 좋았다 이런 거를 좀 편하게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가 먼저 말하겠다가 계실까요? 네, 그러니까 올해를 통틀어 봤을 때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이런 포인트들이 기억에 남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 그러면 이제 제가 대표니까 대표답게 먼저 서문을. 좋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활동을 이렇게 하면서 가장 좋았던 건 아무래도 저희가 접하지 않는 서로의 장르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걸 통해서 다른 책들을 사실 저희가 추천을 한 5권씩 했었어요. 이거 말고도? 네네. 이제 비슷한 관련된 장르로는 이런 책을 추천드린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들을 진행하면서 사실 한 달로 잡았던 이유도 책을 좀 넉넉하게 읽어보고 관련된 다른 책도 흥미가 있으면 좀 함께 보면서 이 장르에 대해서 좀 깊게 유영을 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기간을 원래 2주도 사실 가능은 했는데 한 달로 잡은 것도 있거든요. 다른 장르도 조금 유영을 해봐라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사실 저는 에세이 장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은 조금 누군가의 감정을 너무 날 것으로 이렇게 본다는 느낌이 저는 좀 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AI라는 소리도 많이 듣고 해서 공감할 수 없는 감정에 대해서 누군가의 것을 엿본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에세이를 읽으면서 저런 감정을 느낄 수도 있구나. 그리고 또 한 소설 내에서도 좋아하는 장면들이 다 정말 겹치지 않게 너무 다양하고 이제 좋아하는 구절도 다 너무 다르고 이렇게 같은 책을 통해서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너무 재밌었고 저는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아마 이제 가장 공감을 할 수 있었던 로맨스 장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꼭 사실 그때 제가 이별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뿐만은 아니고 저는 되게 다양한 형태의 사랑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랑 이야기 꽤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읽으면서 이 작가의 이런 사랑 이야기를 보면은 그냥 딱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어떻게 보면 누군가 보기에는 그냥 한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지만 이걸 잘 뜯어보면은 되게 그 안에서도 여러 형태의 사랑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너무 현실적이기도 하고 또 와닿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야기. 이러면 남은 두 사람이 너무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네. 저희 동아리 이제 커뮤니티 친구들이 네.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아주 강하게 키우는. 자, 그럼 다음 타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진서님, 혜수님 중에 누가 좀 기억에 남는 것을? 네. 제이님께서 네. 그런 책 이제 후기에 대한 내용을 했다면 저는 글쓰기 내용에 조금 그쵸. 집중을 하고 네네네. 싶은데요. 저희가 첫 로맨스를 끝나고 이제 그 다음 회차 때 이제 글을 쓴 거를 봤는데 정말 사람은 생각보다 다양한 생각을 하는구나 느낀 게 뭐 저 같은 경우는 전 남자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쓰고 네네. 뭐 다른 분은 SF를 좋아하시는 분은 SF와 로맨스를 섞어서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글을 읽는데 좀 다양한 느낌이 너무 색달랐습니다. 이런 같은 걸 보고 다른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구나. 네. 이런 걸 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네. 말씀이고, 자, 혜수님도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저도 이제 뭐 글쓰기 조금 얘기하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잡은 것도 사실 글 쓰는 거에 약간 좀 부담도 있는 측면이 그렇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시를 하겠다 잘했다 생각했던 게 시는 짧잖아요. 다른 분도 이제는 글 쓰는 게 이제 너무 소설 쓰면 그렇죠. 사실 몇 장 써야 되니까 네. 그죠. 그래서 그런 글 쓰는 시간에 대한 부담인데 저는 뭐 어떻게든 이제 시는 그래도 빨리 좀 쓸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시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도 좀 했었었고 저는 또 이제 활동을 하면서 제가 브리핑을 할 때 이제 일포스틴으로는 영화를 이제 같이 한번 조금 토막 내서 봤었었는데 근데 이게 막상 이제 그 회차가 끝나고 나니까 되게 그 영화가 오히려 조금 더 기억에 오래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게 시 자체 영상이 주는 그런 시에 대한 다른 영화지만 이 영상이 주는 그런 임팩트가 좀 크다 이런 걸 좀 느꼈었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영상이 되게 자기 상상력을 좀 제한한다 이런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시는 읽으면 이제 그거 가지고 자기 상상력이 독자의 상상력과 결합이 되면서 이제 좀 시가 더 무궁무진해지는 건데 오히려 이제 영화를 보니까 또 그게 좀 제한되는 측면도 또 있다고 생각했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시가 이제 여러 가지 장르랑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 속에서 시가 조금 더 또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책걸을 하면서 좀 고민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시의 접근의 미래까지 고민을 해보는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자, 아마 얘기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넘어가고 혹시 뒤에 이 얘기도 할 거라는 거 있으시면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모임에 관련된 에피소드도 들어보면 저는 재밌을 것 같은데 일단은 메인 내용부터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착당소에서 진행했던 것들도 있지만 또 뭐 단체에서 착당소 밖에서 아니면 또 개별적으로 오랫동안 진행을 했던 것들이 있을 거라서 약간 나의 올해를 돌아보는 개념으로 이 시간도 한번 남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누구부터 얘기해 볼까요? 진서님? 네, 저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딱 2024년도가 됐을 때 나는 올해 진짜 버킷리스트 뭐 하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대학생 때 그 글쓰기 수업이 있었었는데 제가 우연히 시를 썼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글을 잘 쓴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그때 교수님이 너 잘 썼다 이거 출품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이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저는 뭐 하나 잘난 거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내가 잘하는 게 하나가 있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참 이제 묻어두다가 올해 뭐 하지? 맨날 말만 하고 안 했는데 이제 이러다가 이번엔 글을 써볼까? 하고 사실 그게 인스타그램에 가끔 광고가 뜨잖아요. 뭐 9주 동안 글쓰기 이런 프로그램에 뭐 금액은 있지만 그래도 금액이 있으니까 오히려 다 하지 않을까 하고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저는 에세이를 쓰게 됐는데요. 제 글은 에세이 제목은 어두운 나라도 사랑해야지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저는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게 쉬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지를 이 글을 쓰면서 조금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우울한 내용도 있지만 막상 글을 쓰면 쓸수록 점점 즐겁고 재밌는 내용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이 글을 소개시켜주고 싶고요. 두 번째로 쓰게 된 글은 불나방 프로젝트라는 소설인데요. 이게 그 트로피컬 나이트를 읽게 되면서 나도 소설에 관심을 조금 가져보고 싶다. 이제 에세이보다는 좀 다른 걸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쓰게 됐는데 이게 내용이 생각보다 다크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이거 글 좀 보여줘 이러시는데 사실 보여주면 좀 에세이는 보여줬는데 이 소설을 도저히 보여줄 수가 없는 힘든 글인 일이 거예요. 있니 이렇게 들을 것 같은. 네, 맞아요. 왜냐면 이게 그
청소년들, 그 미성년자들의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부모님이나 주변 지인들이 그렇죠. 예민해질 수 예.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사실 선물을 거의 안 했어요. 진짜 주변 분들만 선물을 이제 네네. 했는데 이렇게 글을 쓴 이유는 물론 그냥 뭐 소설이다 하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사실 이렇게 정말 성폭력을 당하고 성착취를 당한 사람들이 사실 누군가에게도 말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혼자 움츠려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연히 제 글을 발견하게 된다면 조금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계기로 쓰게 된 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버킷리스트가 너무 마음에 들고 완성도가 높아서 네네. 기분이 좋았습니다. 또 목표를 딱 이뤄가지고 또 스스로 만족도 좋았던 올 한 해는 진서님이 되셨던 것 같군요. 자, 그리고 혜수님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저는 이제 치글벌레 시작으로 올해는 약간 시 덕질을 하는 이제 그런 한 해를 네네네.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째로는 요 근처에 이제 중구문화원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네네. 그 시창작 스터디라는 걸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좀 기분 좋았던 건 이제 그 공고가 뜨자마자 네. 옆에 계신 제이님이랑 네네. 또 다른 동아리원 하는 정원님께서 바로 저한테 이제 보내주시는 거예요. 공고 떴다. 시하면 네, 약간 그게 기분 좋은 거야. 그래. 음.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정원님이랑 같이 이제 이렇게 시창작 스터디 하고 지금도 이제 계속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 같이 공저로 시집도 한 개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진선이가 같은 커뮤니티에서 하는 또 시 모임, 이제 에세이 모임을 소설 모임 하셨다면 저희 또 시 모임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또 제 단독으로 이제 조그만한 뭐 두 권밖에 안 되지만 네네. 그런 또 시집도 하나 만들었었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또 시티백이라고 시티백. 네. 네. 그렇게 해서 뭐 일종의 뭐 아차, 뭐 은우차 이래가지고 약간 차로 끝나는 그런 차 이제 시를 만들었었는데 그거 차를 열어보면 또 제가 쓴 시를 이렇게 읽을 수 있게 해서 만들었었고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도 약간 시조집을 또 만들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주식에 관련된 그런 이제 약간 옛날 시조로 이제 패러디해가지고 그런 걸 이제 병풍 형태로 만들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약간 다양한 것들 해보니까 약간 내 시덕후라고 얘기를 약간 좀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한 해를 올해 보낼 수 있어가지고 좀 시로 이제 기억이 남는 올해 한 해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 네. 그 사실 그것들을 좀 가지고 오셨는데, 네, 사실 보여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네, 심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좋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 저희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티백 시조집 이런 굿즈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약간 실물을 좀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여주실 건 어떤 아이템일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그 중구문화원 시창작 스터디에서 한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요 팻말. 저 사실 이게 시가 사실 내용이 중요한 건데 저희가 약간 지금은 1년 차다 보니까 이런 외형적인 것 약간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약간 작은 입간판 같은 이런 형태로 이제 제 시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약간 한번 만들어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조집. 네, 시조집은 네. 이제 이게 주식 관련된 이쪽에서 패러디 시조집인데요. 진선님이 한번 펼쳐주시면 약간 병풍 같은 느낌으로. 네, 병풍 같은 느낌으로 이제 그렇게 한 게 시조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병풍 형태면 어떨까 이렇게 시켜서 이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이게 배경으로 보이는 게 이제 약간 산수와 느낌이 좀 나길 바라는 게 주식 차트거든요. 자, 한번 펼쳐드릴게요. 네. 자, 멀리서 지금 유튜브로 오신 분들은 자, 그 지금 영상으로 보시면 아마 굉장히 그것처럼 보이실 거예요. 산수화처럼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주식에 보면 뭐 코스피라는 게 있고 코스닥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한 면은 코스피, 한 편은 코스닥 해가지고 약간 그런 주식을 하면서 주식을 잘할 수 있는 투자 방법 이런 게 아니라 주식하면서 느끼는 희비, 희노애락 이런 걸 이제 담은 시조집을 만들었었고 주식에 또 인생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좀 담고자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온라인으로 이제 그런 시 모임 하면서 제가 한 8주간 썼던 시들을 모아서 그 문학 동네가 약간 이런 컨셉으로 약간 시집을 만드는데 아주 가볍고 작은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색깔로 디자인하는 형태로 그래서 저는 한번 해봤고 마지막으로는 티백. 티백. 굉장히 이게 재밌는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차림표라고 되어 있고요. 차림표. 그래서 그 우리 여러 가지
제가 차명을 뭐 여러 개 좀 지었어요. 차로 끝나는. 네네네. 그래서 뭐 마시면 잘생기셔있는 우누차 뭐 이런 우누차. 느낌으로 네. 하고 그 다음에 뭐 차였을 이제 쓸 때 먹는 그런 기분 나쁨을 표현한 발로차 약간 이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귀여운데요? 네. 그런 또뭐 으라차차 이래가지고 또 월요일 네네. 그런 월요병일 때도 으라차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다양한 형태로 해서 앞에 시를 뜯으면 이제 시를 마실 차를 마실 수도 있고 네네. 그게 또 그 QR 찍으면 또 제가 쓴 시도 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티백 그 꼬랑지의 QR이나요? 맞습니다. 꼬랑지 열면 이제 그 티백이 재밌다. QR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만들어보고 그래서 올해는 내용보다는 좀 형식을 다양화하는 그런 시덕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사실 시티백은 굉장히 참신한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렇게 또 재밌는 또 만드신 것들을 보여주셨고요. 자, 그리고 또 보여줄 게 한 개가 남았을 텐데요. 네, 아이패드. 저죠. 네. 네. 실물은 없지만 그래도 일단 네. 이미지로라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물로 보여드렸으면 정말 예뻤을 건데 네네. 없어서 조금 아쉬운데요. 이게 네네. 제가 가장 처음 쓴 에세이집입니다. 어두운 네. 나라도 사랑해야지라는 책이고요. 네네. 이 책은 그 표지가 저희 할머니 집이에요. 이게 할머니 네네. 집에 사진을 찍은 건데 저에겐 정말 네, 의미가 있는 네네. 사진인데 저희 할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아이고, 그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할머니가 없는 빈 집을 이제 찍었는데 딱 그러고 나서 이 표지를 뭘로 하지 할 때 할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이 표지를 신청했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설집인데요. 불나방 프로젝트라고 해서 처음에 프로젝트. 불나방. 네. 근데 여기서 그래서 내용이 나오거든요. 불나방이 나방이 이제 불을 향해서 가는데 이게 전등일지 그냥 전등 불빛일지 그냥 모닥불일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느 길로 갈지 모르지만 함께 그 길로 가보자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표지를 할 때 그 불을 표현하고 싶어서 하지만 제가 찍으면 그 예쁜 느낌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작가님이 이제 무료로 제공해 주시는 이제 사진을 네. 지원받아서 이제 선정한 책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실물이 정말 예쁘거든요. 이 횃불이 네, 이 이게 컴퓨파이어 뭐라고 해야 되지? 네. 이제 표지가 이제 네네. 너무 예쁜데 실물의 표지가 네, 실물의 네네네. 표지가 너무 예쁜데 이제 그게 당기지 않아서 조금 아쉽네요. 네. 실물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실물이 제가 네. 그래서 독립출판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글은 제가 쓴 글이니까 이제 그 글을 토대로 제가 이제 사업자를 내서 이제 뭐 출판사를 내고 그다음에 이제 지원을 이제 독립출판을 이제 ISBN을 받아서 이제 내려고 할 예정입니다. 네, 멋집니다. 또 그렇게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은 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게 또 올해 이런 것들 좀 얘기해 보시고, 자, 놓칠 뻔했네. 제이님은 얘기를 아직 안 하셨죠? 네, 제이님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 한 해였다고 하는데, 네, 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친구들이랑 같이 동아리나 이런 커뮤니티를 네네. 하면 꼬시는 말이 있어요. 너네가 하고 싶은 거를 나한테 말해주면 내가 그거를 현실로 이뤄주겠다. 이렇게. 네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기획자가 되고 친구들이 조금 진행자이자 네네네. 같이 해주는 협력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양쪽에 혜수님이나 진선님처럼 막 실물로 뭔가를 만들거나 한다기보다는 네네. 저는 뭔가 이런 걸 하고 싶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을 때 기획을 이제 해주거나 이제 그런 사업을 따오는 역할에 네네네. 조금 가까워요.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작년에도 제가 기획자로 활동을 하기도 했었고 그 이제 올해는 이제 직업이 조금 변동이 있었지만 이제 그런 기획 일을 되게 좋아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네네. 저희가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게 1, 2, 3월은 지나가는 해니까 약간 이렇게 1년 동안 만나봤을 것 네네네. 같다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실제로 2월에 네네. 이제 1월부터 준비를 해서 2월에 여기 청년작당소에서 갈무리 이름으로 영화와 관련된 전시를 한번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진짜 말 그대로 1, 2, 3, 4, 5, 6, 7, 8, 9, 10까지 그냥 이렇게 연결돼서 계속. 네, 쭉 이렇게 심지어 저희가 여기 모퉁이 극장에 네네. 모퉁이 관객 문화 교실의 9기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네. 6, 7, 9, 8, 9, 10 이제 이어지는. 네, 11, 12, 1, 2, 3, 4, 5 이렇게 쭉 하는 거의 2년 정도 네네네. 2년 하고 4개월 정도를 지금 보고 네네네. 있는 상황이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올해는 갈무리의 대표직을 조금 이렇게 혜수님께 네. 받게 되면서 저희가 동아리를 리뉴얼을 이제 하기로 했어요. 이제 회원분들도 이제 사정이 생기면서 조금 활동을 못 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해서 조금 쉬어가면서 이제 그런 동아리나 커뮤니티 사업을 다시 이렇게 조금 더 잘 다져서 새로 내년에 시작하려고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계획하기도 하고 이제 6월에 사실 저희가 커뮤니티 비프라는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실제로 참여를 해서 투표가 2위였대요. 근데 아쉽게도 이렇게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조율이 조금 잘 힘들게 돼가지고 하차하게 되긴 했는데 그거를 되게 열심히 준비를 했었고 이런저런 동아리적으로 이제 활동도 많이 했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비키라는 어린이 국제 영화제 단기 이제 기획을 같이 이렇게 하면서 스텝도 하고 네. 저는 약간 올해는 프리랜서로 활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페스티벌 스텝도 하고 제가 과학 책방 동주 책방이라는 작가님을 되게 좋아해요. 그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친하기도 하고 이래서 보조 강사로서 이제 현대미술관 부산의 현대미술관 그쪽에 가서 재밌는 교육 행사도 보조 강사로서 참여하고 프리랜서로 즐겁게 활동했고 이제 저기 있는 근영이라는 저희 동아리와 이제 도망을 가버리셨는데 저 친구랑 같이 이제 진서 씨랑 같이 다대포 이제 선셋 비치도 했었잖아요. 그 1회차에 저희가 청년 그 영화 감독님들 응원하기 위해서 모더레이터 활동도 같이 진행을 하고 이렇게 찾아주시는 분이 많아서 재밌는 활동을 많이 했고요. 12월에도 사실 환경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동주 책방과 이제 다른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협업을 해서 재밌는 활동이 있어요. 지금은 현재는 다시 이제 본업인 디자이너로 취직이 돼서 이제 인하우스라고 이제 소속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네. 화이팅입니다. 네. 약간 길고양이에서 집고양이가 된 기분을 느끼고 있어요. 내가 사냥해서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이렇게 캐치해서 하다가 이제 딱 소속이 되니까 집에서 이렇게 주는 거를 이렇게 하는 느낌이랄까. 그래도 정말 또 빈틈없이 계속 뭔가를 해 나가시는 게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정신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닌데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또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나가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또 올해 근황 토크까지 쭉 나눠봤는데 벌써 1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간 빠르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올해 활동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또 여러 가지를 배우고 또 얻고 느낀 점이 많으실 거라서 요걸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일단 혜수님께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낭만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또 뭐 인프피라서 낭만 없으면 시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적어봐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고3 때 담임 선생님께서 시인이셨거든요. 그때 그냥 갑자기 담임 선생님한테 저 약간 시 쓰고 싶다고 문예창작학과 가겠다고 약간 그렇게 했었어요. 저 이과인데. 이거는 저희도 이번에 안 사실이라서 약간 의외네요. 저희는. 근데 담임 선생님은 또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그렇게 했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그때 약간 시인이시니까 그냥 상황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글 써서 이제 밥 못 빌어 먹고 산다. 그러면서 그냥 다른 쪽으로 돈 벌 수 있는 걸로 직업을 삼고 글 쓰는 건 취미로 해라 그렇게 하셨는데 또 그게 또 맞는 말 같아가지고 그 문예창작까지 진학을 안 하고 그냥 상대로 진학을 했었거든요. 그렇고 이제 뭐 그렇게 일하면서 살다가 시를 이제 잊고 살았는데 이번 책글벌레 하면서 다시 내가 시 좋아했었지 약간 이런 생각이 이제 훨씬 갑자기 많이 접하다 보니까 확 드는 거예요. 이제 다시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책글벌레 활동이 약간 다시 약간 잊었던 제 꿈을 약간 다시 상기시키고 이제 앞으로 병행하면서 해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꿈을 약간 찾게 돼준 그런 활동이었기 때문에 너무 고맙고, 또 저는 다른 팀원들에 비해서 사실 좀 나이가 좀 많은데 그래서 잘 놀아줘서 또 팀원들 고맙고 또 청년 작당서 또 마련해 주셔서 그런 것도 너무 감사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수상소감과 같은 아름다운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 이렇게 또 뭐 책글벌레 팀에게도 작당소에게도 또 감사한 시간이셨다 나눠주시고요. 자, 진서님은 또 어떠셨을까요? 올해 한 해 보내면서 배운 점, 느낀 점? 사실 저는 책을 논 지가 조금 오래됐어요. 사실은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집 앞에 이제 도서관이 있어서 그냥 학교 끝나고 그냥 가서 책 읽다가 돌아오고 이런 시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집이 이사를 가면서 책을 접하게 될 환경이 기회도 좀 멀어졌군요. 네, 맞아요. 책을 이제 접하게 될 기회도 줄어들고 이러면서 그리고 대학교 생활하면은 책 읽는 것보단 친구들이랑 놀고 그렇죠. 공부하고 네, 이런 맞아요. 게 더 비중이 늘어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 많이 놓게 됐는데 이번에 책글벌을 통해서 책을 진짜 많이 읽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집에 먼지가 쌓인 이북 리더기가 있는데 네, 이번에 활동하면서 네네. 이북 리더기로 다시 처음으로 부활을 시켰군요. 네. 이북을 구매도 해보고 음. 이제 읽고 하니까 네네. 나도 앞으로 이렇게 출퇴근 시간이라도 조금씩 책을 읽어야겠다라는 네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편식을 이제 책 편식을 좀 전에도 말했다시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억지로라도 보니까 생각보다 읽을만 하네, 생각보다 재밌네 네네. 이런 걸 많이 느껴서 이 라디오를 듣는 분들도 내가 이거는 안 좋아해서 이거는 어려워서라고 피하시지 마시고 조금 접하실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이북 리더기가 굉장히 기뻐하겠네요. 네, 맞아요. 자, 이렇게 진서님 생각이 들어봤고, 자, 제이님도 올해 또 많은 것들을 또 하셨는데, 네, 배우고 느낀 것들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두 분과는 다르게 사실 저희 동아리에서 유일한 T가 저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또 ST라 가지고 좀 입력 도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가장 크게 배운 거는 조금 커뮤니티의 방향성과 네네. 운영 방법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이제 큰 규모도 있었고 소규모도 있지만 이제 조금 소규모로 운영하게 되면 서로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게 되고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보는 거다 보니까 사실 시작하기 전에 항상 근황을 좀 토크를 서로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많은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이걸 좋아해서 모이고 이런 활동을 한다는 게 저한테 되게 깊게 다가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직은 사실 갈무리랑 책글벌레를 합쳐서 2년 차지만 저희만의 색 그리고 방향을 조금 더 찾아 나가는 방법을 안 것 같고 내년에는 이제 커뮤니티원들이랑 조금 더 즐겁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두 분과는 다르게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다독상을 받았던 학생이기 때문에 네, 그 장르 평식도 크게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책으로서 재밌는 활동을 했고 내년에도 이걸 조금 더 확장시켜서 내년에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분들이 말한 것도 그렇고 좀 영화나 책을 이렇게 같이 해본다던가 혜수님이 시 이제 들고 오셨을 때 시로 노래를 하는 것도 보여주셨거든요. 그렇죠. 노랫말이 되는 거니까. 네. 그것도 되게 인상 깊고 해서 다음 해는 조금 융합적인 활동을 해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하고 방향성이 잡히더라고요. 저는 약간 로봇이니까 이제 입력 도출이 조금 잘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인풋이 있었고 인풋이 있었고 내년에 아웃풋을 분석 계획했다. 이렇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록 타임, 부록 타임을 가지겠고 못다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혜수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 눈빛인데. 네. 일단 저희가 사실 이제 책글벌레 활동을 하고 이제 그다음 어떤 활동을 할 건가 아직 얘기는 지금 아직 안 한 상태인데 이제 또 역시 우리 저희 대표께서는 또 이게 다 이제 이미 계획이 다 있으실 이렇게 또 계획 들으니까 다음 내년에 또 하고 싶다 이런 또 열정이 또 생기는 것 같고 네네네. 그래서 진짜 융합적인 활동을 한번 해보면 진짜 좋겠다 이런 생각이 진짜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천연다다서 또 지원해 주시면 또 한 번 더 지원해가지고 융합적인 활동을 또 해볼 수 있도록 할 테니 선정해 주시면 아주 감사할 것 같습니다. 출사표에서 제시를 해주셨고요. 네, 혜수님이 아니고 진서님은 어떠신가요? 혹시 뭐 하고 싶은 얘기? 혜수님 말씀 들으니까 생각이 난 건데 저희가 사실은 저희 동아리 멤버끼리만 활동을 주로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기회가 된다면 저희 동아리 멤버들 주축으로 해서 부산 시민들이나 뭐 일반인들이 같이 참여해서 즐겁게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프로그래머겠죠. 이 사업에서 얘기하는 그렇죠. 프로그래머 쪽으로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렇고 혹시 제이님도 더 있을까요? 전 대표니까 아무래도 조금 패기롭게 조금 큰 목표를 저희끼리 이야기한 게 사실 이제 저희도 동아리 내 20대 분들이 잘 없어요. 저도 내년에 이제 30이 되기 때문에 이제 유일한 막내분이 저렇게 2명이 20대가 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동아리 확장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저희가 다 하고제비예요. 하고 싶은 것들도 너무 많고 해야 되는 것도 너무 많고 다 바쁘세요. 보면은 다 어디 가서 뭐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은 그러는 거예요. 다른 동아리 원원들이 제이야 우리는 이제 너무 늙고 지쳤어. 더 이상 새로운 걸 할 힘이 없어. 조금만 더 젊은 네. 사람들을 유입을 해서 조금 이렇게 확장을 해보자. 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또 12월에 한번 다 이렇게 모여서 송년회를 하면서 네네네. 방향을 결정해보려고 하거든요. 네네. 저희 이제 큰 거도 잘 할 자신이 조금은 있으니까 네네. 조금 뭐 부산에서 활동하는 청년 커뮤니티가 필요한 행사라던가 이런 거 있으면 저희한테 언제든지 이렇게 조금 연락 샤라웃을 주시면, 네. 샤라우트 네네네. 책글벌레 샤라우트 갈무리 네네.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즐겁게 이제 음. 어떤 활동이든 저희는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네네네. 하기 때문에 조금 활동해보고 싶고 051 아까 네. 라디오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희도 기회가 되면 또 어, 다음번에 한 번 더 네. 이제 내년엔 좀 리뉴얼돼서 너무 더 좋습니다. 다져진 네. 동아리로서 만나 뵙고 싶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저희는 뭐 늘 열려 있기 때문에 네. 네, 뭐 자체 방송을 하셔도 되고 네. 뭐 생각나시면 네,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부록 얘기를 했고 그 사실 마지막 이야기로 모든 팀들한테 이거 여쭤보고 있어요. 그 2025년 청년 작당소에 바란다. 그래서 내년에 이런 거 좀 해주십시오 하는 시간 네, 가져보고 있는데 네, 요거 들어보고 이제 두 분의 인사 말씀을 듣고 마무리 딱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가 꿈이 크기 때문에 30만 원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만 징액을 네, 요청드리고 네, 모든 분들이 마음이 있는데 꺼내지 못한 말씀을 시원하게 또. 그래서 뭐 일단 뭐 30만 원 나가면 감사하지. 그래서 하지만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활동을 이제 하는 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해보고 싶은 것들이 많아서 네, 근데 또 장사도 진짜 많이 해주시기도 하시고 해서 도움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저희들이 사실 전시하면서도 진짜 도움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고 하니까 또 다음 거를 기획하게 되고 또 하게 돼서 감사하고 네. 조금 더 해주시면 더 좋다. 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more money. 네, more money, more push. more money, more push. 더 해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만큼 더 좋은 활동으로 보답을 하겠다라는 말씀이고, 자 진서님은 어떠실까요? 바란다. 저는 청년 작당소에서 앞에 혜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많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서요. 감사함이 제일 크고 바라는 점은 사실 청년 작당소 위치가 정말 외곽 쪽에 있잖아요. 그 남포동 이제 외곽에 있는데 좀 작당소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 뭐 수영구, 뭐 해운대구 이런 곳에서도 프로그램을 열어서 그 부산 시민들이 여러 곳에서 이제 다양한 시민들이 오셔서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 중앙 남포동을 벗어나는 활동도 해보면 좋겠다. 네, 좋습니다. 쉽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희망 사항이니까 또 잘 듣고 그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자 제이님도 바란다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바라는 거는 조금 청년 작당소분들의 야근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그 사실 활동들을 보면은 청년을 위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대부분 그쵸, 시간대가 막 2시부터 4시, 4시부터 6시 그리고 퇴근하고 직장인이 멀리서 오기에 되게 힘든 시간이거든요. 뭐 한 6시 반, 7시 좀 쉽지 않죠. 저 같은 경우는 기장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사실 여기에 오면은 거의 8시가 넘어요. 훨씬 넘어요. 네, 저는 퇴근 시간도 느려가지고 저희 회사는 7시 퇴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려면 이미 제가 1시간은 지난 상태에서 여기 도착해야 되더라고요. 반차를 무조건 내거나 이렇게 해야 돼가지고 조금 정말 뭐 야근을 안 하고 퇴근 시간이 안 늦은 직장인도 있겠지만 청년 중에서는 다양한 직장의 형태를 가진 사람들도 많으니까 짧더라도 조금 늦은 시간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조금 저희가 기획을 하면은 지원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조금 그런 것도 기획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그렇죠. 사실 뭐 오래 전부터 많이 얘기하던 문제인데 뭐 운영 시간을 예를 들어서 뭐 월에 한 4일 정도는 아예 뭐 6시 뭐 11시 이렇게 해본다거나, 물론 11시에 마치면 힘들겠지만 네, 조금 죄송해지는. 근데 뭐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고, 저희도 지금 녹음을 9시 지금 넘어서까지 하고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은 모두가 가능한 시간이 이때밖에 없었다는 얘기기도 하니까 맞아요. 아무튼 그런 부분도 죄송합니다만은 요청을 드리는 바. 몇 번쯤은 뭐 약간
나이트 데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네, 맞아요. 월간 네네, 나이트 데이 네. 이렇게 가지고 네네. 네, 그날만큼은 하루 정도만 조금 더 음. 노력을 해주시면 고생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바란다 시간이었고 자 이렇게 1시간 넘게 사실 오시기는 7시쯤 오셨거든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2시간 넘게 지켜봐 주시는 분을 모셔봤어요. 네, 간단한 소개와 오늘 뭐 들으시면서 느끼신 감상 이런 것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오늘 인터뷰했던 책글벌레 모임원이고 네. 이름은 김근영이라고 네, 합니다. 근영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뭐 이 친구들이 다 간다고 하는데 저는 혼자 집에 있으면 좀 쓸쓸하니까 소외감 따라왔는데 느끼시기 때문에 예, 정말 좋은 결정을 한 것 같고 네네. 아까 말씀 주셨던 게 좀 인상에 남아가지고 이 녹음이라는 게 비일상적인 건데 제가 이렇게 한마디 남길 수 있게 네. 돼가지고 조금 영광이고 네. 저희 모임원들 말 잘하는 거 보고 네. 이런 사람들이었구나 예, 의외의 면도 보게 되는 네네. 그런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뭐 작당소에 바란다 그런 거 있을까요? 네, 들으시면서. 팀원으로서 네. 아니면 팀으로서 내년에 책글벌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네. 내년에 책글벌레 이거 제 욕심이긴 한데 SF 비중이 좀 더 높아졌으면 좋겠고요. SF 담당자시군요. 예. 뭐 지금도 잘 굴러가고 음. 있지만 내년에도 지금보다 더 발전하는 네.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 뭐 옆에서 쭉 녹음 보시면서 어떠셨나요? 1시간 넘게 지켜보셨는데. 너무 재밌었고 네. 다들 말도 잘하시고 그리고 질문도 잘 해주셔가지고 네. 되게 진행이 생각보다 저는 이런 게 처음이다 보니까 진행이 엄청 잘 돼서 역시 프로는 다르구나 네. 이런 느낌을 네. 받았습니다. 또 귀중한 청취자를 해주셔가지고 네, 저도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자 이렇게 근영님 네. 이렇게 또 같이 만나봤고 자 그러면 이제 네 분이 한 마디씩 뭐 오늘 소감 나누면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른쪽부터 혜수님부터 오늘 녹음 소감 간단하게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아마 금방 말씀해주신 녹음에 대한 이런 비일상성 이런 게 되게 와닿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보니까 말이 너무 빨랐던 것 같고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네, 약간 아쉬운 점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이런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네네. 또 진행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네, 또 이게 계기가 돼서 또 다음 이런 기회를 뭐 마다하지 않고 또 네네. 하는 또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네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혹시 더 하실 말씀이 듣고 생각나시나요? 자 넘어가서 제이님 또 소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이제 다양한 기획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말하는 거에 조금 익숙해요. 어떻게 보면 조금 영업직 같으면서도 기획자 같으면서도 디자인도 우리의 의도를 설명해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게 사실 녹음을 대고 누군가한테 보여진다는 게 조금 부담으로 처음엔 다가오기도 했는데 막상 또 와서 이렇게 동아리원들이랑 같이 이렇게 하고 하니까 되게 좋은 추억이 되는 것 같아서 좋고 다음번에도 또 기회가 있으면 또 같이 하고 싶습니다. 너무 네. 좋습니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희의 기록을 어딘가에 남기고 이걸 저희가 다시 추억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네. 깊은 감상이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런 재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이런 보람과 이런 기쁨과 이런 걸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진서님도 소감 한마디 남기고 가겠습니다. 정말 저는 이런 게 너무 처음이어서 약간 설레기도 하고 말 잘 못하면 어떡하지? 저는 주저리 이렇게 말하는 타입이어서 걱정을 네네. 많이 했는데 그래도 모두가 다 편하게 해주셔서 저도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글을 썼는데 언젠가는 이제 독립출판을 하게 되면은 제 필명이 박비약이거든요. 박비약.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정말 작가 박비약이 된다면 이렇게 박비약으로서 출연하게 되는 날이 오기를 네네. 기대하겠습니다. 또 가까운 시일에 박비약 작가님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다리면서 우리 책글벌레 팀의 박진서, 임재희, 김혜수님 그리고 무슨 근영님이었죠? 김근영. 김근영님 그리고 나오시진 않았지만 조정원 조정원님까지 이렇게 5분이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청년 작당소와 공을 FM이 함께하는 부산 덕후 라디오 시간이고요. 또 오늘 얘기가 또 최장 시간의 기록을 했는데 그만큼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으신 책글벌레 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는 나머지 2팀 또 분들 만나보면서 올 한 해 동안 있었던 청년 작당소에서 있었던 프로젝트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